안녕하세요. 신탁구 신코치입니다. 오늘은 여태까지는 거의 남자분들의 주였다면 오늘은 여자분들이 이 커트볼을 때리는 이 커트 스트로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여자분들이 커트볼을 때리는 이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크게. 자, 하나는 내가 공을 스매싱 치듯이 단단하게 칠 수 있는 거. 자, 두 번째가 반은 드라이브인 듯 반은 스매싱인 듯, 드라이브는 아니지만 반은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반은 때린 것 같은. 또 세 번째가 남자랑 똑같이 철저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 커트공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는 총 이렇게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무엇가 가장 좋으냐, 이렇게 장점을 이렇게 뭘 하나를 탁 꽂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누군가는 반은 드라이브인 듯 반은 스매싱인 듯 이렇게 커트 스트로크를 가르쳐 놔도 분명 행동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매싱인 듯. 또 어떤 누구는 반은 드라이브 반은 스매싱을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꼭 남자들 드라이브 하는 척 이렇게 힘들게 걷어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건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장점들을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뭘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커트볼을 스매싱 치듯이 이렇게 공을 잘 치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절대 타점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박자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을 밑에서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나는 이미 때릴 태세이기 때문에 내 힘이 전달이 됐을 때 공을 지금 이 상태는 앞으로 친 거고, 이 상태보다 내가 조금 더 위로 쳤을 때 코트를 넘어가거나 네트에 걸리거나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대신에 타점을 내가 공에 딱 이 정점을 잡아준다면 네트 아웃 안 되고 거리를 넘어가기 전에 스윙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성공률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 3가지 중에 뭘 먼저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을까? 이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 초보분들일 건데, 과연 내가 타점을 이 정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이걸 스매싱처럼 쳐낸다, 이 박자를 놓치지 않는다, 이거는 매우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장점에선 내가 공의 파워, 속도죠. 이 속도감을 매우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득점력이 좋아진다. 자, 두 번째, 이런 커트, 이 반은 드라이브 반은 스매싱 이런 식으로다가 공을 치는 거는 장점은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박자에서 여유가 생겨요. 내가 정점에서 걷어 올려도 되지만 정점보다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조금 짧게 낮게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정점보다는 늦춰서 가지고 올라가기 매우 좋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자, 세 번째, 내가 드라이브로다가 한다. 이 드라이브도 똑같아요. 박자에서 매우 유리해. 그래서 내가 빠를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올라가는, 늦춰서 기다렸다가 가지고 올라가는 이 박자의 여유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여자 회원님들 보면 시간이 없어서 공을 못 치는 경우보다, 자, 다시 한 번만,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 기다려서 내가 바빠서 이렇게 치는 경우보다 급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놓고 정확하게 쳐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기에는 내 눈에 공이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급해져서 공을 못 치는 거지. 그죠? 자, 다시 공을 여유 있게 기다렸다가 칠 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내가 급하기 때문에 이 공을 못 치는 거지, 이 시간이 없어서 못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내가 커트 스트로크를 스매싱 치듯이 이렇게 배웠든 아니면 반 드라이브 반 스매싱을 하듯이 이렇게 배웠든, 첫째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박자를 얼마나 조율을 할 수 있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한다면 득점력이 매우 좋죠. 성공만 한다면. 자, 두 번째, 내가 커트 스트로크를 이렇게 가볍게 딱 걷어 올린다. 이거는 공의 안정성, 그러니까 기본기의 안정성을 설명을 드렸듯이 안정성이 매우 좋아지겠죠. 실수율이 매우 떨어질 거예요. 자, 세 번째, 나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늦춰서 드라이브까지 배웠다. 이렇다면 뭐 신체 조건상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을 거예요.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우리 회원님들이 이 장점에 대한 이 단점도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스타일로 스매싱을 치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가장 많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몇 개만 꼽는다면, 코스를 아무 데나 줘보세요. 내가 공이 이렇게 멀었을 때는 이렇게 공을 이렇게 때리는 스매싱으로 치는 사람들이 내 품에 공이 가까웠을 때, 그죠? 내 품에 공이 가까웠을 땐 승률도 좋고 성공률도 좋아. 그죠? 근데 이 공이 내 몸에 조금만 이렇게 멀어졌다 했을 때는 공이랑 나랑 멀기 때문에 이 라켓의 각도부터가 이렇게 꺾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그대로 스매싱처럼 친다 했을 때는 이 각도에서는 맞고 나가는 반발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 공이 어쨌든 정면을 때린다는 느낌보다 안쪽으로다가 꺾여서 치기 때문에 얘는 약간의 스핀이 들어가는 각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암만 스매싱으로다가 공을 잘 치는 스타일이라고 해도 공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는 내 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내 각도가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회원님들은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인 걷어 올리는 느낌으로다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상 우리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그가 선수일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 공을 똑바로 이 각도로다가 칠 수 있게끔 하려면 내 스텝, 내 포지션, 이게 누구보다도 빠르게 딱 맞을 때 가능해. 근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상위권이어도 이 모든 공을 매사의 공들을 이렇게 잡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불규칙적인 상황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더 우리 회원님들이 힘들게 연습을 한 걸 유도를 이렇게 더 잘 써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자, 두 번째가 뭐 반은 드라이브 반은 스매싱이었잖아요. 꼭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뭐 예전부터 우리 회원님들이 어떤 누구는 뭐 스매싱을 이렇게 쳐서 파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충분히 박자를 늦춰 놓는 거를 연습을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거 갖고 싶다고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박자는 크게, 자, 한 번만 줘보세요. 하나, 둘에 치는 것과 하나, 둘, 셋에 치는 것과 하나, 둘, 셋, 넷, 한 넷쯤에 이렇게 치는 것과 이렇게 내가 공을 치는 이 박자를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 회원님이 뭐 예를 들어서 3박자 하나, 둘, 셋 치는 거를 매우 연습을 많이 해서 반은 드라이브 반은 스매싱을 만들어 놨는데 나도 저 여자처럼 뭐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걸 한 번 더 잘해보고 싶을 거라고 이렇게 달려들면 공을 잘 칠 수 있는 상황을 못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이 재능이 스매싱을 치는 이 재능보다 반은 드라이브 반은 스매싱에 이렇게 더 적합한 재능이다. 이랬을 때는 절대로 서두르려고 하지 말고 이 박자감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 더 부각을 더 시키고 싶다면 코스를 더 이렇게 착 벌려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단면만 놓고서 스매싱을 치는 사람들은 단면을 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면을 반드라이브부터는 내가 스트레이트에서 여기서 공을 친다 했을 때는 이 면 있죠. 이 면, 저 면, 이 두 면을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좋아져. 그러니까 나의 재능이 스매싱보다는 이런 반은 드라이브 반은 스매싱에 더 적합하다 하는 분들은 너무 파워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공의 코스를 조금 더 이렇게 유도를 있게 잡아주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좋다. 자, 세 번째, 드라이브도 아까 전에 이 두 번째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뭐 남자들이 꼭 드라이브를 한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이 없는 힘, 있는 힘까지 다 끌어다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 것보다 첫 번째 뭐 때린다. 두 번째 반은 드라이브, 반은 스매싱 한다. 요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에 이 안정성을 더 높여주고 싶잖아요. 우리 회원님들도 이 실수를 어떻게 해야지 더 줄일 수 있느냐. 우리 여성 회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실수를 더 줄일 수 있느냐. 이걸 따진다면, 자, 한번 보세요. 스윙에는 백스윙이라는 게 있고 앞스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백스윙은 땡기는 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물체한테 어떻게 해야 힘을 더 많이 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앞스윙에서는 거리에 대한 안정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공을 쳤으면 뭐 2m 75 탁구대의 길이가 2m 75 이 크기 안에 넣었을 때 공을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거리, 이 거리에 대한 안정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1번이죠. 1번 스매싱을 이렇게 땅 치는 이 스윙이어도 공을 붙인다 생각하고 끝까지 탁 피니시 동작을 해줄 때 이 공에다가 내가 의미를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붙이고 원하는 자리까지 쥐고 나간다. 이렇게 의미를 넣어주는 거예요. 반 드라이브, 반 스매싱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가지고 간다. 이렇게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해서 대부분, 그러니까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우리 회원님들이 뭐 선수들 치는 거나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치는 걸 보면 우리 회원님들은 이 전완근이나 이런 이두 이런 데에서다가 힘을 쓰는 거에 비해 그립을 쥐고 있는 힘이 약하고요. 선수들이나 이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전완근이나 이렇게 이두보다 이 그립을 쥐는 스윙에 앞스윙이 더 쥐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의 비율이 공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양도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앞스윙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걸 안정성을 더 높이고 싶다면 이 앞스윙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신경을 썼을 때 내가 쳐서 넣어야 되는 이 거리에 대한 안정성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크게 뭐 이것저것 다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요. 다만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우리 회원님들이 스스로 본인한테 딱 필요한 거를 일단 선택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할 건지 선택을 해야 내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조금 스스로 우리 회원님들 스스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만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